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1호 제3면 기사입니다. 권정선 경기도의원, 시청각 장애인 지원 및 전달 체계 마련 토론을 열어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도 배제되고 장애 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권정선 경기도의원, 더민주, 부천도, 은 5월 27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청각 장애인 지원 및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권정선 의원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의사소통 지원, 이동권 보장, 재활치료와 상담, 직업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관련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정책 토론회는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정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의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현 주소, 경기도 시청각 장애인 실태조사, 해외 시청각 장애인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김동복 한국점자도서관장, 홍유미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팀장, 손창환 손끝으로 여는 세상 홍보부장, 고경희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최종현 의원, 더민주, 비례, 지석환 의원, 더민주, 용인일,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 시청각 중복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회장 권정선, 주관으로 경기도 시청각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도 열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아미쿠스 복지관과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유재옥, 이하 세종발달센터는 꽃동네대학교 부설 아미쿠스 복지관, 관장 김경희, 이하 아미쿠스 복지관, 과 5월 21일, 목, 오전 11시 지역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 꽃동네대학교 강태원 사랑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재옥 세종발달센터장, 김경희 아미쿠스 복지관장 등 양 기관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진행돼 오던 세종시 부강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업과 세종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관련 현안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전문교육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등에 적극 협력한다. 유재옥 세종발달센터장은 양 기관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과 모임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발달센터는 세종지역 1,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조사 동행과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번호 044-414-9171-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1, 은 지난 25일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자립 초기 단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자원 체계 구축 사업, 평생 라이프 파트너, 성과보고회의 판넬로 참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였다. 수원시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원장 장명찬, 에서 주최한 이번 보고회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지역사회 거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과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코호트 격리 행복한 요양원의 긴급 돌봄 인력 10명 지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돌봄 인력 10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되는 긴급 돌봄 인력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검사를 완료한 3명이 이를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추가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인력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파견된 긴급 돌봄 인력은 안전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돌봄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남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이번 긴급 돌봄 인력을 모집 구성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 번지일 현재 행복한 요양원 소속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2명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복한 요양원 2개 건물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돌봄 인력 모집에 지원해준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유사 사례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 지원합니다. 샵사인 인천시에 살던 쌓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 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샵사인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쌓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 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익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 2천 원이 차감된 34만 8천 원, 쌓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 9천 원이 차감된 87만 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 물결표 쌓인 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